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부자가 되려면 네.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 네. 이건 확실히 알겠는데 네.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는 재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래도 좀 그 나의 재능이랑 좀 더 네. 맞는 걸 해야지 네.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수요도 있으면서 재능도 있는 거. 근데 보통은 수요가 있는 건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재능을 무시하고 수요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재능을 무시하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네. 이번 여름에 저 호텔에 가서 망고 빙수 그거 사 먹재. 네. 얼마나 물어봤더니 9만 원이래. 빙수 하나 먹는데 9만 원 써야 된다고. 황당할 수 있잖아요. 네. 여자친구가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수요가 있네. 그 애플 망고를 내가 냉동으로 패키지로 밀키트로 팔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나의 재능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사업수완이 재능 아니에요, 방금? 아니죠. 그냥 그 수요만 잃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수요가 있는지 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내가 다 만들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걸 팔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 왜 나에게 주문해야 되는지 그것만 잘 만들어서 연결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물건을 파는 경험들을 사실은 처음에 하기가 진입장벽이 좀 있거든요. 어디서 물건을 또 가져와야 될지 그런 게 고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를 선택하냐면 물건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팔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죠.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뭐를 파는 게 좋을까? 나의 재능 중에서 나의 끼나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관심 많은 거, 완전 오타쿠처럼 한쪽에 빠져있는 지식, 그거를 내어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둘로 딱 나뉘는데 한쪽은 학자로 가요, 그냥. 그래서 야, 이게 왜 이걸 던졌는데 내려오지? 이런 물리학자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학자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보다는 그 분야를 그냥 열심히 파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걸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 중에 뭐 철학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나처럼 완전 평범한 사람이에요. 플라톤 같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유튜브에다 플라톤 쳐봐요. 네. 관련 영상 엄청 뜰걸요? 아, 요새 많이 뜨더라고요. 썸네일하고 뭐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플라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소재는 뭐예요? 플라톤이죠. 플라톤이거든요. 이 자기 개발, 인문학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사람은 누굴까 하고 보면 철학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쪽에 대한 재능이 많이 없어도 그냥 최소한의 관심만 있어도 이미 완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콘텐츠가. 그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만 만들어서 제공해줘도 오히려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한 번씩 예전에 인터뷰 나갔던 뭐 김작가 TV, 그분이 과연 주식을 잘할까? 맨날 그 인터뷰 오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네. 주식 관련돼서 전문가 집단들이 오잖아요. 네. 누가 더 주식을 잘하냐면 당연히 인터뷰 오는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렇죠. 김작가는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 TV에서 누가 더 유명하냐면 김작가가 더 유명하거든요. 네. 이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잘 몰라도 얼마든지 그거를 제공하면서 더 유명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 재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래도 하나는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럼 팁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해라. 아니죠. 좀 범위를 좁혀줄게요. 네. 사지선다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사람은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죠. 네. 개인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 분야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자기 개발에서 분야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커지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사업이거든요. 내가 비즈니스를 작게라도 하면 좋죠. 특히 이제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경험과 최소한의 실적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이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경험과 실적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지식을 또 원하거든요. 실적과 지식을 동시에 내어줄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자기 개발이랑 비즈니스예요. 그거 하나랑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요즘 콘텐츠, 나의 재능을 콘텐츠화 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저는 콘텐츠 영역에서 승부를 거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재테크 영역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전문성이 1부터 한 10까지 있다고 하면 내가 한 2 정도만 되어도 괜찮다. 1, 2 정도만 돼도 그 지식을 컨텐츠로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업가 중에 최근에 책 나온 김승호 회장님. 네. 그분이 사업을 잘 하시는데 왜 책을 내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런 거예요? 책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알릴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그 좋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거기에 가입하고 싶잖아요. 아, 그 비즈니스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인터뷰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본인 더 많이 쉽게 알릴 수 있으니까. 자기개발 강사들도 맨날 인터뷰 나오잖아요. 자기를 알릴 수 있으니까. 그걸 컨텐츠로 이제 편안하게 만들면은. 그리고 심지어 컨텐츠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방 잘해가지고 콘텐츠 팍팍 터진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것만 해도 되는데 유튜브 잘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책 내기도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잘하는 걸 활용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뭔가를 팔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지선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자기 개발 영역을 콘텐츠화시키고 재테크를 콘텐츠화시키고 비즈니스를 콘텐츠화시키고 심지어 콘텐츠를 다시 콘텐츠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8개 영역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은 오리지널 어떤 전문성이 좀 필요한데 이걸 콘텐츠화시키는 영역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부족해도 해볼만 해요. 아까 그 플라톤 이런 거 강의, 영상 만드는 분들 철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생각해보면 8가지 분야에서 내가 조금 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면 좋죠. 부모님, 근데 네. 이게 너무 좋은 말인데 다 맞는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적용하려니까 네. 좀 막막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재테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부업 이것도 좋아하고 이 두 개는 완전 다르거든요. 부업은 좀 비즈니스 가깝고 재테크는 돈을 굴리는 거니까. 네. 만약에 재테크를 하나 잡았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재테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럼 그날이 안 와요. 내가 만약에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딱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여요. 나 완전 쪼렙이네. 나 너무 모르네. 갈 길이 머네. 그렇게 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절대 아웃풋하는 순간이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이미 성공한 사람 뭐 하고 있지 봤더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 네. 혹시 나도 유튜브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네. 내가 아직은 쪼렙이지만 내가 아는 것들을 먼저 꺼내서 줘야 되겠구나. 지금 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돼서 재테크 공부했는데 이런 부분이 난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했더니 그래도 한 단계 정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랬을 때 아마 나보다 조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아마 많이 봐주겠죠. 네. 더 공감도 많이 할 거고. 그걸 하면서 뭘 해야 돼요? 2가지를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도 꺼내줘야 되지만 나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도 하면서 아웃풋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전국에 있는 신도시를 한번 다 가봐야 되겠다. 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신도시를 임장을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또 2번째 도시를 가고 또 들려주고. 이러면 언제 끝날까요, 이 프로젝트가? 제가 봤을 때 1년짜리 프로젝트예요.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줌으로써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전국 재개발 구역들 다녀오기 프로젝트. 아니면 상가 투자할 거라면 전국의 항아리 상권만 다녀오기 프로젝트. 아니면 요즘 뭐 무슨 경리단길부터 시작해서 땡땡땡 길이 많잖아요. 전국에 있는 땡땡땡 길 다 다녀와 보고 그 길의 특징이랑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알려주기.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내 역량도 올라가고 컨텐츠도 생기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게 일석삼조 거의 뭐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좀 장기 플랜을 프로젝트화 시켜서 하나, 둘, 셋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전문성도 가지게 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걸 질문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것들을 궁금해하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알려주지? 또 조사해가지고 알려주게 되고 그게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멀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 팁들을 좀 잘 적용하면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그것만 반복해도 되는구나 라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맹구님 근데 네.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확실히 네. 명확하고 네. 누구나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막상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많이 들어요. 그래요? 고생은 뭐 고생대로 네. 하고 결과는 딱히 없고. 그게 이제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다가 아예 그 행동을 못하게 되거나 한두 번 해보고 멈추게 되는 이유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초에. 네. 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 성공한 사람, 자, 일단 보자. 이 사람 성공했네. 뭐 하고 있지? 이걸 하고 있네.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매번 이걸 반복하고 있네. 나도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 성공한 사람이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검증된 거죠. 네. 이것만 하면 최소한 무조건 성공하겠구나. 이 사람 정도만큼은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하는 거죠. 그게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믿고 하는 거죠. 맹구님, 그럼 맹구님 유튜브 맨날 올리시잖아요. 네. 나도 유튜브 올린다. 네. 올렸어. 네. 조회수 10. 네. 또 올렸어. 20, 10, 20, 10, 20 반복돼요. 네.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죠. 변화는 줘야죠.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조회수가 10,000, 20,000, 30,000 나오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또 따라가야죠. 근데 조금씩 변화를 줘봤는데 10명 조회수 나오다가 100, 1000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내가 뭘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심리,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어렴풋하게 이제 알게 됐구나 라는 거죠. 그거를 아는 사람은 주제를 바꾸더라도 똑같이 해낼 수 있어요. 맹구님, 근데 네. 이렇게 계속 해도 네. 뭐 랭구님 어디다 가둬 놓지 않는 이상 네. 제가 뭐 부동산으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렇죠. 네. 왜냐면 맹구님도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어차피 이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뭐 돈을 벌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약간 지식의 저주일 수도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거 해가지고 과연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일 거거든요. 네. 무조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생각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넘버원만 잘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넘버원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넘버원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주식 넘버원은 누구예요? 워렌 버핏? 좋아요. 그러면 부동산 넘버원 누구예요 도대체? 램군.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의 넘버원은 누구예요? 뭐 트럼프, 뭐 워렌 버핏, 뭐 스티브 잡스 엄청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 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넘버원이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라고 보면 뭐 매출이 기준이냐, 뭐 갖고 있는 소득이 기준이냐 다양하잖아요. 근데 1등이 아니라 한 500등 정도 되어도 사실은 엄청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주제를 조금 더 이제 돈하고 상관없는 주제를 만들면 이게 더 이제 재미난 게 보이는데 뭐 강아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영욱. 왜 강영욱이 떠오르죠? TV에서 재밌게 봤어요. TV에서 많이 봤으니까. 네. 강아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넘버원이 강영욱일까요? 과연? 사실 웬만한 수의사가 강아지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강영욱을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TV 많이 나오니까. 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세 번째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1, 2, 3 순번이 있다고 보거든요. 1번이 인지도, 2번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3번은 실력. 1, 2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인지도는 사실은 여차하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저보다 더 빨리 성장한 채널도 훨씬 많거든요. 인지도만 많으면 실력이 부족해도 그만큼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 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확실히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실력은 분명히 갖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또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끝판왕 실력 이걸 원하지 않아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저기 삼성 회장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넘버원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넘버원은 사실은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올인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유욱 아저씨 이야기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형님, 그러면 이제 네. 아웃풋, 네. 생산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아웃풋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웃풋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한 권 읽고 후기를 남겼어요. 그럼 아웃풋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저는 그걸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런 행위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냐면 아웃풋을 하고 나면 나는 상대방을 잘 모르지만 상대방은 나를 알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게 아웃풋의 결과거든요. 근데 내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다? 근데 조회수가 10이 나왔다? 그 다음 주에 또 책을 후기를 남겼는데 또 10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봤다는 소리예요. 새로운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럼 아웃풋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웃풋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의 답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만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벌고 싶은 만큼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얼만큼 잘 케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 하면 이제 내 이름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떠올리느냐 그 크기에 따라 출연료도 결정되고요. 책을 내면 팔리는 부수도 결정되고요. 영상 유튜브 채널 만들면 구독자도 거기서 결정되고요.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 아웃풋은 사실은 끝이 없죠.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지속한다면. 그래서 회사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회사 만들었는데 끝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 팀이 만들어질 거고 하다 보면 회사가 만들어질 거고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의 끝은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그 크기만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엄청 현실적인 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랭구님,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네.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또 구독자분들이 네. 궁금한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해당 주제로 네. 영상 찍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뭐 이 영상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그 주제를 또 끄집어가지고 또 조금 생각을 깨우쳐주는 영상들 만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렸던 것들을 한번 요약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조금 미흡해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다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정체성이 조금 더 뾰족해지고 명확해지고 나를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에 의해서 내가 더 좋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나가고 그게 언제까지 그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쯤 되면 이미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은 팀이 생기고 회사가 생겨서 자동으로 굴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순간들도 올 거예요. 그렇게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랭구님 이야기인가요? 저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네. 네.